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오늘까지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거래소로 양매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금 코스피는 4,100선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상승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AI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심에 있던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AI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올랐는데 이런 점이 AI에 대한 우려를 조금 좀 완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AI 투자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죠. 반도체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장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추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연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배당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타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타랠리까지는 아직은 조금 불안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연말까지 3,900, 3,800 그 정도 하단, 상단은 한 4,200 요 정도 선에서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AI에 대한 논란 자체가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종식이 되려면은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아니면은 거기 빅테크 실적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뭐 TSMC의 월간 매출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뉴스만 봐더라도 사실 오픈 AI가 뭐 굉장히 뭐 잘했다, 뭐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종식을 하고 있는데 요런 우려가 나오고 우려를 종식시키고 우려가 나오고 이런 변동성하는 이런 장세 자체는 조금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론 주말 사이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금요일에 또 나왔던 것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재고 방안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코스닥 관련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부분이었죠. 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장 심사 폐지 구조를 좀 재설계한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을 좀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투자자의 보호 조치를 좀 강화하겠다. 이 네 가지가 중점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네. 상장 심사 자체를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코스닥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신성장 기업, 뭐 AI라든지 ESS라든지 우주 이런 산업에 대해서 특별 기술 심사, 기술 특례 상장을 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새로 다시 생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요인이었던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이끌어낸다. 자료 발표된 거 내용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연기금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 지수도 일부 수익률을 지표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코스닥에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네.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코스닥 참여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뉴스를 보니까 NH 쪽에서도 NH증권에서도 내년 1,100을 예상한다 이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나정환 연구위원님 의견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작성한 네. 자료였습니다. 예. 1,100까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포인트 정도를 하회하고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아무래도 뭐 70% 오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데 네. 요 정책 발표로 인해서 요 괴리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 2017년, 18년 정도의 코스닥
이런 관련된 정책이 요구하고 조금 비슷하게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지속성 여부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성이 좀 더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그때 시가총액인 100조 원 정도 늘어나면서 지수가 늘어났는데 그 100조 원 정도가 지금 현상에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걸 지수로 환산하면 한 코스닥 지수로 한 11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11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AI라든지 뭐 바이오,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코스닥을 전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IT 캐펙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예전에는 HBM 쪽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레거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아까 말씀드린 그 상장, 기술 특례 상장 자체가 새로운 분야가 이제 열리는 게 이제 AI랑 에너지 부분, AS 그리고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이제 그 벤처 사업들이 IPO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자금 자체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주가도 상당히 좀 잘 가는 그런 과거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일단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TSMC의 월간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가야 한다. 여전히 시장에 뇌관이 약간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나오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나 메모리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의견은 상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업종 중에서 탑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분기 중에서는 반도체, 특히 IT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무조건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이후에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이크론에서 향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메모리 쪽에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약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 긍정적인 거를 좀 감안해서 좀 그 낙관성을 조금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반도체 실적 자체는 내년에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내년 2026년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비중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환율의 하락이 잡히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경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환율의 상단을 어떻게 열어두고 있을까요? 환율이 사실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감정에서 봤을 때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개선되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나오는데 환율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약간 인상 압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 자체는 좀 약세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하고 엔화하고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엔화가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당분간 이 엔화가 사실 차라리 강세로 갔으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꺾여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요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 중후반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연말에도 달러 매수 압력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뭐 후반대 정도 1,400 중후반 70원에서 뭐 9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밴드가 형성이 될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지금 또 거래소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외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 11월 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지분율을 살펴보면 34%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순매도만 조금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되냐면은 결국 외국인이 올해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먹은 차익들을 실현한 수준이지 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순매도태로 전환해서 이제 비중 축소를 이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외국인이 나온 걸 뿐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도 한국을 좀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역시 한국에 대한 비중 자체는 좀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뭐 상황이 좋아지고 환율이 좀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2026년에도 현재 주도주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 AI의 수혜를 보는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겠고 로봇주도 있겠고 이런 주도주가 계속 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도주에 계속 올라타는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중요할까요? 사실 FOMC가 많이 끝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GDP가 발표가 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의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